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근데 그때 이 책을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한 달 생활비 10만 원 아줌마의 잡다한 전략 이야기 이래서 10만 원으로 한 달 살기였어요. 그 당시에 12년 전에 10만 원을 한 달에 살 수 있었는가 봐요. 근데 물론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알뜰하게 사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부들도 사실 알뜰하게 살고 싶지만 오늘 알뜰하게 살아야지 마음먹고 돌아서서 쇼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어요. 먼저 제일 앞에 보면은 소개글이 있는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지 않고 사지 않으며 즐기지 않는 또 하나의 재산 분류기 중 한 방법이지만 레저 생활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먹히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대인들은 누구나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면 즐기면서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없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생활비 10만 원으로 사는 올집 주방장을 통해 푸드, 뷰티, 머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도 즐거운 전략 노하우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직접 부딪히고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이므로 인터넷 검색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등의 글자로만 읽을 수 있는 전략 노하우가 아니다. 실제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친근한 전략 노하우를 통해서면서도 전략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늘은 1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요거는 다음 카페 짠돌이에서 엮었고요. 저자는 김건숙님입니다. 저도 짠돌이 카페에서 많이 놀았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 실컷 소비하고 짠돌이 가서 반성하고 또 나와서 소비하고 반성하고 계속 그런 생활의 반복이죠. 지금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내가 좀 더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시작하는 글 읽어드릴게요. 남편의 급여 날 동그라미가 많아진 통장을 보며 그녀는 땡땡땡땡땡 공과금과 적금 보험료 등을 이체시키고 나누다 보면 통장에는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남습니다. 다른 주부들처럼 그녀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지만 그녀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울함으로 가려는 머릿속을 탁탁 치며 또다시 기운을 냅니다. 남은 금액을 모두 찾아 봉투 안에 넣어 남편도 모르게 도둑이 들어와도 안전한 그녀만의 장소에 봉투를 넣어둡니다. 머릿속을 빠르게 굴리는 그녀. 이번 달은 남편의 거의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도 사줘야 하고 임신복도 한 벌 사입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식비를 10,000원으로 잡으면 40,000원. 여기다 여윳돈 30,000원을 남겨두면 남는 돈은 30,000원. 헉. 이 돈으로 운동화도 사고 임신복도 산다? 게다가 비디오도 빌려봐야 하고 과일도 사 먹어야 하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 그녀의 10만 원으로 한 달 사는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좀 치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즐겁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1,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을 700원쯤에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 대신에 200원으로도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원수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잡는 덕 같기도 했죠. 저축을 더하기 위해 악착같이 10만 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빼고 나니 남는 돈이 10만 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10만 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을 얻어서 먹고 입고 즐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려웠을 때 남편 손을 잡고 수제비를 떠먹었을지언정 가족에게조차 손 벌리지 않았던 그녀, 울집 주방장. 빚은 빚을 부르는 법이라고 칼질을 믿고 있는 그녀는 그 흔한 신용카드 한 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바쁩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여유자금도 확보해놔야 하고 먹는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맛나게 음식도 해야 하고 사고 좋은 운동화도 사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식단에 맞춰 장을 보기 위해 마트가 할인 판매하는
파장 30분 전에 물 좋은 생선을 사게 사고 한 주먹 사면 한 주먹을 더 물어주는 재래시장에도 나가고 계절마다 사고 좋은 재료도 장아찌로 담습니다. 눈 아프고 허리 아프지만 인터넷으로 손품 팔아 5,000원짜리 예쁜 티도 한 풀 사고 방앗간에서 살겨도 한 포대 얻어와 피부도 가꿉니다. 방앗간에 살겨도 한 포대 얻어와 피부도 가꿉니다.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네요.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신기했나 모양입니다. 1월이면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우고 12월이면 정산을 하고 겨울에는 가스료 아끼려, 여름에는 전기료, 물세 아끼려 정보를 얻고 실천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윤기가 흐르고 차지게 가고 싶은 그녀. 이렇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며 생각합니다. 일에 지친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라는 말 한마디로 세상살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술, 담배 안 하는 남편 덕이라는 공지사도 잊지 않으며 살면서 고마운 일에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려 마음을 씁니다. 이런 그녀 울집 주방장이 사는 이야기. 치열하지만 메마르지 않고 바쁘지만 짜증나지 않으며 여유 없지만 빡빡하지 않은 이야기. 누구는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대단하다고도 하지만 그녀에겐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쉽고 재미난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작하는 글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은 12년 전에 10만 원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알뜰한 주부 같으면 얼마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알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길지 않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면 무슨 낙이냐 하면서 좀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제 자신을 또 반성도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막 사치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화장하고 뭐.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남들 앞에서는 티가 안 나요. 뭐 별로 꾸미는 것 같지도 않고 옷 사입어도 별로 사입은 것 같지도 않고 옷 사입고 가도 그 샀는 옷이야? 저번하고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러면 막 화나죠 여자분들. 근데 저는 뭐라 하지 꽃감 빼먹듯 산다 해야 되나? 야금야금 큰 거는 잘 안 사요. 근데 작은 거를 많이 사서 결국은 큰 거 하나 사는 그런 효과를 저질러 버리는 그런.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해놓고는 또 그렇게 해버리고. 저는 좀 의질이 좀 박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은 만큼의 인풋이 들어갔는데 아웃풋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그때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속담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오늘도 알뜰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테크 책들을 읽으면서 읽을 때는 반성하고 또 카페에서 보면서 이렇게 사는 여성분들 있는 남편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 남편이 만약에 이런 여자분 만났으면 진짜 부자 됐을 건데 이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